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행정학과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경훈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예, 저 강문희 교수입니다. 부산지역대 학장을 맡고 계시고요. 강문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학교 교무처장을 맡고 계시고요. 문병기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입학을 너무나 축하드리고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한 학기 내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 날까지 계속적으로 실제로 또 가까이서 만나 뵙고 우리 또 학문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그 교수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그 행정 및 학사 과정을 도와주실 조교 선생님들도 소개를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교 정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교 최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교 최하영입니다. 이 세 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그 졸업까지 오늘 입학을 이제 앞두고 계시니까요. 졸업하실 때까지 많은 부분을 도와주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행정학과 사무실에 전화로 주셔도 좋고 인터넷에 또 질문을 남기셔도 좋고요. 여기 계신 조교 선생님들과 제가 가능한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저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그 강문희 교수님 환영의 말씀 한번 주시죠. 제가 지금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그런데 제가 그러실까요? 조금 요거 그럴까요? 가라앉히는 동안 우리 문 교수님 교수님 먼저 그럼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먼저 행정학과 방송대 행정학과 입학하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축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온라인으로 행정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물론 뭐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방송대는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서 강의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특별히 오프라인이 없어진 겁니다. 또는 무기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코로나19이라는 이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어떤 그 실제 생활에서 전염 또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제하고 스스로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실제 그런 활동을 자제하고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한 거죠. 이게 바로 결정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 전체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엔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라는 분들이 그리고 그 장관을 다시 보좌하는 여러 가지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즉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는 국가의 발전을 유지하고 더욱더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떤 여러 가지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대안을 버린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결단이고 또는 매우 치밀한 분석과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활동들 또는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행정학과에 오시게 되면, 행정학과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착실히 공부하게 되면 4년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숭고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직위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이 사회를 지키는 그야말로 지성의 한 몫을 다하게 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거룩한 것이고요. 매우 숭고한 것이고 한 번쯤 누구라도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번쯤 품어볼 만한 그런 꿈이고 어떤 그런 야망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망의 대상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과에 오셔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과정을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지도자의 반열에 서시게 된다. 그러므로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이고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빛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노력하셔서 반드시 그런 멋진 본인의 모습으로 구체화시킬 것을 당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문 교수님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실제로 닿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OT를 열 수밖에 없게 된 과정을 이용을 하셔서 참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 담당하시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 과목은 이제 1학년 때는 정착 개론이 있습니다. 정착 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제가 아까 어떤 선택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을 또 이야기했죠. 바로 행정 계량 분석이라는 일종의 이런 그 분석, 특히 수학을 이용한 통계학을 이용한 분석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과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정책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국가 또는 이 정부라고 하는 통치 구조의 가장 결정과 여러 가지의 어떤 선택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과목도 있고 또한 그것을 응용하는 가장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대표적인 정책 활동의 하나인 복지 과목을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정책론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사례가 드리셨지만 괜찮으셨죠? 예,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강문희 교수님 이제 우리 행정학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학과인지 또 여러분들 얼마나 환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번에 이제 입학을 결정하시게 된 여러분들의 그 용기, 결단, 또 의지 크게 제가 환영하고요.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례가 들렸을 뿐이지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기침만 조금 해도 조금 스스로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시간 채팅이 올라오는데 뭐 아쉽게도 딱 한 분 올라오시네요. 크리스님 반갑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뭐 메시지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직접 보고 있으니까. 네. 저는 앞서 소개받은 대로 지금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부산 지역 학장으로 지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일도 있긴 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 뵈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대에 오셔서 아마 몸으로 직접 그 체험하시고 아마 느끼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방송대학에 오길 잘했는가 그걸 느끼시게 될 텐데 제가 미리 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대학 가시면 등록금 엄청 비싸게 내죠. 근데 굉장히 일회성이에요. 여러분들 강의실 한번 들어가서 강의 끝나면 이 복귀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24시간 1년 12달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무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항상 들으실 수 있고 또 돌려볼 수 있고 또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가성비 높은 우리 대학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실 방송 강의 이제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이게요 굉장히 정제된 강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교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도 이제 저희가 유튜브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밖에 이제 이 스튜디오 밖에서 전문가들이 엔지니어들 또 PD 뭐 AD 쫙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다 좋은 영상 또 음질 이런 거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조율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접하게 되실 이 방송 강의가 전부 그런 여러 사람의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혼자 막 해가지고 그냥 혼자 개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계속 코치를 합니다. 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 강의가 이게 좀 발음이 좀 잘 안 들려요. 아니면 뭐 복장이 좀 이상합니다. 강의안을 올리셨는데 오타가 있어요. 이런 절차 탕마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된 것만이 나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통과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작품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수와 함께 만들어지는 강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역시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1학년으로 입학가 있으니까 4년 뒤에 이제 결강하시게 될 거고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2년 뒤에 졸업장을 따시게 될 텐데 역시 자꾸 몰입이 되실 거예요. 그런 작품들을 자꾸 대하시게 되면. 그리고 아직은 내가 행정학을 처음 배운다 싶어서 조금 약간의 이제 그 두려움이라고 할까 생소한 학문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반복 학습에 의한 자연스러운 이 귀의 뚫림, 귀가 자연스럽게 뚫려 어느 순간 귀에 익어요. 뭐 옛말에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서백편의 거의 자연이라. 그렇죠. 뭐 그런 뭐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듣다 보면은 뚫립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이 잘 만들어진 방송 강의를 자꾸 들어보셔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달인이 돼 있을 거고 이런 주제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실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 특히 행정학과에 잘 오신 거는요. 우리 학교에서 원조학과입니다. 저희가 1972년도에 이제 개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 자체가 우리는 국립대 중에서도 제일 최고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시작한 학교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행정학과는 5개 학과가 그때 출범을 했는데 그 원조 멤버입니다. 우리 방송대의 산 역사의 학과다. 가장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문들이 많겠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들어오셔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배지 달고 다닐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아마
배지 달고 다니면 여기저기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실걸요. 그만큼 동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뭐라 그럴까 성원을 많이 받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 방송대 다니느냐? 열심히 해라. 뭐 직장에서도 회식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익스큐즈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학업에 동료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동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맺은 동문의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동문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발하셨다. 제가 몇 사람 소개를 드리면요, 정치인들 많아요. 우리 방송대 행정학과 출신 중에. 뭐 지금 마포구청장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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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불과 한 7, 8년 전에 우리 행정학과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 덕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승승장구했어요. 시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구의원이죠, 구의원. 그래가지고 뭐 시의원 되더니 구청장까지 재작년에 딱 아주 입성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는 또 그 동래구청장 하다가 지금 뭐 국회의원 하고 있죠. 이번에 또 출마한다고 그러는데 이진복 의원이 또 있습니다. 또 많아요. 지금 갑자기 지금 예를 들려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이에요.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합하면 엄청 많습니다. 지난 지방 자치 그 지방 선거에서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방송대 출신으로서 당선된 사람이 그렇죠. 140명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전 선거에서도 한 그 정도 숫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 행정학과 네. 여러분들 선배이십니다. 일단 뭐 쉽게 예를 들자고 저 정치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그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학계에도 참 많아요, 우리 동문들이. 그리고요 가장 많은 동문들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공무원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실제 통계가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현직 공무원들,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들의 이제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5급이죠.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한번 올라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5급 공무원들의 약 한 40%가 우리 방송대 출신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 방송대만이 공무원들 그 당시 이제 그때는 이 많은 공무원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공무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다 학벌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마땅히 갈 대학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 방송대만이 유일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말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왔죠, 쉽게. 그때 막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지고 뭐 2년, 3년 재수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학습 환경에서 공부를 하셨고 라디오를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듣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동문으로서 큰 선배로서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학생회 활동이나 뭐 동문회 이런 걸 참여하시면 그분들의 무용담을 아마 자연스럽게 들으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동문회 백그라운드.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 대학에 뭐 학생회 활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 스타디 이런 게 많아요. 우리 행정학과 특히.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좀 권해요. 우리 방송대학이라고 해서 방송만으로 우리 대학 생활을 하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일반 대학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이런 오프라인 활동, 이런 조직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정말 내가 오길 잘했구나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계층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 계층, 또 나이, 이런 세대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목표를 간참게 지향하는 어떤 세대의 공감, 또 뭐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 또 와서 또 그 자체가 공부가 돼요. 인생 공부가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에 이제 참여하시다 보면 여기서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일반 대학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동지애적 협동, 이제 공동 학습.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대학 여러분들 자녀부 중 이제 키우신 분들은 그 대학생들이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하는지 보셨을 거예요. 무한 경쟁입니다 요즘. 학점 서로 아등바등 딸라고요. A 학점 못 따면 그 참 좌절되고 취업도 어려워 죽겠는데 학점 때문에 이거 하고 서로 그러니까 내가 A 학점을 받으면 누군가는 B, C로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막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주고 문제 미리 알려주고 또 스타디 안 나오면 스타디 안 나왔다고 전화해주고 이거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또 동기 동문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줄 겁니다. 이거 아마 이런 걸 한번 겪어보시면 이게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여러분들 그만둘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한번 동참하셔서 좋은 활동, 학업 생활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역시 졸업장이에요. 뭐 여러분들 이제 입학하신 입장에서 이제 졸업장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드시 취득하세요. 물론 시간의 압박은 없습니다. 우리 방송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25년 만에 졸업했어요. 너무 심한가요? 다른 학교에서는 안 됩니다. 25년간 등록금을 어떻게 내요? 안 되죠. 물론 이분은 이제 그 중간에 휴학도 하고 이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뭐 오랜 기간 쉬기도 하고 또 해외 파견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지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졸업장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상상 초월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25년 걸렸다 그랬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25년 걸린 거기도 하고요. 실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특히나 일반 사이버 대학에 비해서 중간 탈락률이 높습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25%, 거의 4분의 1 정도는 방송대를 거쳐갔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이분들이 나가고 다 자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방송대 어렵더라. 장난 아니더라. 그건 뭘 의미하느냐? 독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성실한 사람, 독한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의지가 투철한 사람만이 이 방송대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대를 다니면 아직 졸업장을 따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아, 저 사람 어려운 걸 하는구나. 아마 힘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지 달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장을 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야, 졸업생이야? 그 어려운 걸 했어? 확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시각이. 그래서 이 졸업장은 저는 정말 명예로운 명품 훈장이다라고 저는 입버릇처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장을 가지면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뭐 롤렉스, 뭐 샤넬, 뭐 이거 걸쳤다고 사람이 명품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명품을 가진 자예요, 그죠? 그러나 졸업장을 따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명품이 됩니다. 전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명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다. 저는 감히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학 아주 힘들게 하셨듯이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울리셔야 돼요. 학생회 활동 하십시오. 하시고 또 봉사하고 학생회 활동하면 또 봉사 점수 다 줍니다.
우선순위. 아니 딴 데서 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서 하세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여튼 이 기쁨이 있는 또 성과가 있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대학 생활을 누실 수 있기를 성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행정학과에 대한 자랑부터 또 여러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 과목 참. 지방자치 관련 맞아요, 과목을 맞아요. 하시죠. 네. 예, 간단하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크게 4과목으로 뵐 거예요. 일단은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행정학개론 팀 티칭이에요. 이제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같이 분야별로 하는데 그 과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뵐 것 같고 저는 3학년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행정론 1학기에 2학기에는 도시행정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졸업을 직전에 앞둔 4학년 때 지역개발론 이렇게 4과목으로 뵙게 될 텐데 일설에 의하면은 제 과목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점이 워낙 좋아서 중요하죠. 예, 많이들 신청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성과를 얻어서 졸업장을 빨리 딸 것을 저는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동문이 되셔갖고 기부금도 좀 많이 내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그 여러분들 그 들어오시면은 그 자꾸 뭐 이 저 회비 내고 이러는 거 자꾸 늦추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학생회비 꼬박꼬박 내시고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 발전 기금도 좀 내시고 우리 학교가요 동문이 지금 누적 집계가 한 67만 된다 그래요. 저 얼마 전에 네, 들었는데 67만, 68만 그럽니다. 우리나라 국내 최고예요. 졸업생 숫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10,000원씩만 내면요. 여배우님 한 달에 1,000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해보십시오. 67만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예요? 1년에. 얼마입니까? 67만 곱하기 10,000원. 67억이죠. 67억입니다. 이거 5년만 모아보세요. 5년만 모으면 400억이 넘잖아요. 빌딩 삽니다, 여러분들. 빌딩 사고 우리 학교 번쩍번쩍 빛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로부터 많이 받아가시고 또 10,000원씩만 네, 많은 거 아닙니다. 한 달에 1,000원씩 여러분들 우리한테 또 보태고 이건 저 동문이 된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같이 우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과 발전을 위해서 네. 많은 도움 네, 기다리고 있고 사실 오늘 우리 학과의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과에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성남 교수님, 이선우 교수님, 그다음에 현재는 휴직하고 계신 윤태범 교수님 이렇게 계신데 오늘 이제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들 곧 영상으로 또 실제로 출석 강의에서 만나 뵙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목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도 여기 교수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행정학개론, 그다음에 저는 성과관리론, 그다음에 이제 공공협치론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직 내 생활을 하시면서 또 공공 영역에서의 그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학습을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 저희는 여기까지 그렇게 그렇죠. 하고요. 네, 이제 이어서 네. 아까 이제 잠깐 보셨던 네, 말씀하시죠. 실시간 채팅에 한 분만 계셔도 외롭네. 조금 많은 분들이 뭐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올리시면 또 우리 이제 조교들이 또 빨라요 반응이. 아마도 네. 저희한테는 별로 궁금한 게 뭐 없으실 거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이제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사 운영에 관련된 그렇죠. 그런 부분 이제 설명을 주실 텐데 그때 이제 궁금하신 부분 네. 많이 이제 말씀 주시면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강문희 교수님 앞에서 앞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지만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 그 다음에 스터디 이러한 것들, 지역 대학에 있는 우리 행정학과 학생회 여기에도 이제 많은 참여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면 이제 이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 방송대 졸업으로의 그러한 또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을 얻어 나가기 위한 이 과정도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에 나중에 지역에서 함께 웃는 얼굴로 여기 계신 교수님들 뵙고 또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조만간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교 선생님들께 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학년도 학생 오리엔테이션 소개를 맡은 조교 최재훈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국립 4년제 원격 대학이며 고등학교 전문 채널로 TV 강의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역대학과 3개 학습센터, 31개 시군 학습관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우수한 교수진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대는 4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금이 국내 대학 중 가장 저렴하면서 매년 약 30%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총 4개 단과대학과 23개 학과, 그리고 대학원 11개 학과 7개 전공을 갖춘 경영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행정학과는 앞서 강문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학과로 대학원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저희 행정학과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사이버 강의 등 첨단 교육과 정보화에 앞장서는 학과로 중앙행정부처 1에서 3급 공직자 중 최다 논문을 배출하였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깊이 있는 학문 수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행정학과는 빅데이터 시대 첨단 지능 행정 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로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공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대사회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정관리에 필요한 지식 습득, 현대행정과 기업 부문 변화에 적응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공직사회로의 진출과 승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격증의 취득과 연관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후에는 대학원이나 연구기관 진출 또는 국가시험을 응시하거나 공기업, 국제기구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로의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학과입니다. 저희 행정학과 동문 중에 대표적인 두 분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청장이신 유동균 학우님, 그리고 광주교육감이신 장희고 학우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과 교수님들에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의 가장 원로 교수님이신 강성남 교수님이십니다. 강성남 교수님께서는 정보사회행정, 비교행정론, 기행론, 행정변동론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이선호 교수님입니다.
이선우 교수님께서는 행정학개론, 인적자원관리론, 협상조정론,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행정사례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휴직 중이신 윤태범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윤태범 교수님께서는 행정학개론, 행정통제와 윤리, 공기업론, 발전행정론, 그리고 한국정보론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앞서 만나 뵈셨던 강문희 교수님이십니다. 강문희 교수님께서는 부산지역대학 학장을 맡고 계시고요. 담당 과목으로는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론, 지역개발론, 도시행정론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역시 앞서 만나 뵀던 문병기 교수님입니다. 문병기 교수님께서는 방송대 교무처장을 맡고 있으시며 담당 과목으로는 행정학개론, 행정계량 분석, 사회복지행정론, 정치학개론, 사회복지 정책론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행정학과 학과장이신 조경훈 교수님이십니다. 조경훈 교수님께서는 행정학개론, 성과관리론, 행정조직론, 공공협치론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다음은 명예교수님이신 신종열 교수님이십니다. 신종열 교수님께서는 정부외교학, 행정조사론, 정부기업관계론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역시 명예교수님이신 김지영 교수님이십니다. 김지영 교수님께서는 행정학개론, 정치학원론, 정책분석론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저희 학과 외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유호 교수님께서는 행정학과 과목 중에서 재무행정론 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마지막 교수님 소개로 외부 교수님이신 주지혜 교수님이십니다. 주지혜 교수님께서는 정책평가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오리엔테이션 초반부터 계속 소개해드렸던 저희 행정학과 조교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용 조교님은 대학원, 입시, 교과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인 최재용 조교의 경우 출석 수업과 학과 발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하양 조교님의 경우 입시, 각종 시험 및 평가, 튜터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과 사무실에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학과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본관 425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각종 문의를 받고 있는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현재 나오고 있는 화면과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학과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홈페이지의 경우 잠시 후 최하영 조교님께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하영 조교님께서 홈페이지 활용 방법, 수강 등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최하영 조교입니다. 저희 방송통신대학교는 크게 정규 수업과 계절 수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정식으로 개설되는 수업이며 저희 행정학과에서는 멀티미디어 강의, 출석 수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 수업은 학예와 동계 방학 기간에 각각 한 차례씩 실시되는 수업이며 동계는 1학기 과목, 학예는 2학기 과목으로 개설됩니다. 또한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 수업이 교과목 성적이 재수강 대상자인 학우분들을 위해 개설되는 만큼 모든 과목이 아니라 한두 과목씩 개설이 됩니다. 개설되는 교과목은 추후 올라올 공지사항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수전공입니다. 저희 복수전공 같은 경우는 신입생, 2학년 편입생, 3학년 편입생별로 이수학점, 취득학점 기준이 다르며 저희 대상학과, 제외학과가 있으므로 꼭 확인 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활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저희 바로 이제 나의 정보 확인하기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희 모든 정보를 이 화면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로그인 하시고 꼭 화면을 확인하시고 여러 번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나의 정보, 참여마당, 정보마당, 학사정보 같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라도 홈페이지 이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행정학과 사무실로 연결해 주시면 원격 제어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등록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통신대학교는 한 학기당 37만 원 내외의 등록금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34만 3,800원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납부 시기는 저희 1차 등록 기간은 이미 끝났고 2차 기간은 이제 내일 모레 20일 목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고 3차 추가 기간은 26일 수요일부터 27일 목요일입니다. 저희 수강 신청 기관과 등록 기간이 동일하므로 꼭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하기입니다. 우선 신편입생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편입생 첫 학기는 19학점 이내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원격교육대학의 이해라는 수업 1학점이 포함된 학점입니다. 원격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니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편입생인 경우 첫 학기는 수강 신청 완료 버튼이 없으므로 꼭 주의하시고 다음 학기부터는 반드시 수강 신청 완료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야지만 수강 신청이 완료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이 완료된 후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난 뒤 나의 정보 화면에서 나의 정보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학우님께서 수강하신 과목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 뒤로 마이 페이지에서 저희 수강 신청하신 과목을 클릭하시면 진도율, 총 학습 시간, 수강 강의 교과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강의 수강하기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의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하기라는 창을 누르시면은 학습 개요, 학습 목표, 강의 영상, 연습 문제, 정리하기, 과목 상당 등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을 마친 후 학습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습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모바일로 어떻게 수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은 우선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유노캠퍼스를 검색하셔서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똑같이 방송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에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수강 강의, 교과목 등을 클릭하시면 바로 학습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추후에 수강하실 때 꼭 한 번씩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강을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화면은 온라인 컴퓨터로 보는 화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 및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규 수업 중에서 크게 저희는 출석 수업 과목과 비출석 수업 과목으로 나뉩니다. 둘 다 중간평가는 30%로 채점이 되는데요. 다른 점은 출석 수업 과목은 출석 수업 평가, 즉 출석 수업의 평가를 하고 수업과 연계된 주관식 시험 혹은 레포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출석 수업을 신청을 하셨으나 출석을 불가능하실 때는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된 시험 날에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따로 출제되는 과제물을 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출석 수업, 즉 과제물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출석 수업이 없고 대신 과제물로 30% 평가를 마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수업 모두 기말 평가는 객관식 혹은 주관식 시험으로 하고 있으며 70점 만점이고 이 또한 6월 달에 정해진 시험 날에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계절학기 같은 경우는 중간평가, 기말평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강문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점수 구간당 학점은 안내해드린 이미지와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출석 수업과 출석 수업 대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출석 수업 같은 경우는 지역대학에서 교수님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것이고 2일에서 3일에 걸쳐서 6시간의 수업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6시간을 수강하신 다음 지정된 날에 시험을 보시고 그런
출석 수업 기간과 시험 날짜 같은 경우는 각 지역 대학으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2, 3일에 출석을 못 하실 경우에 출석 수업 중간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이제 과목별로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고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을 보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 학과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출석 수업, 즉 과제물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따로 출석을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 주어진 과제물을 작성을 하여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출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요. 제출 기간은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입니다. 또한 4월 23일 늦은 6시까지이므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과제물 주제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에 추후 학사 공지사항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제물을 제출하실 때 접수 번호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오류가 떠서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수가 완료되면 첫 번째 경우에만 문자로 완료되었다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 문자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자가 안 오시면 다시 한번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제물 시험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과목을 이제 교차해서 잘못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업로드 후 미리 보기로 과목을 잘 제대로 업로드 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졸업입니다. 졸업은 행정학과는 졸업 논문이 따로 없고요. 졸업 소요 학점만 다 채우시면 자동으로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졸업 학점은 총 140학점이며 2010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같은 경우 교양 과목 24학점 이상, 그다음에 신편입생이 1학년에 입학하신 경우 전공 51학점 이상, 2학년 편입생이신 경우 60학점 이상, 3학년 편입생이신 경우 전공학점 69학점 이상을 포함한 140학점을 이수하신 경우 자동으로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학과에서 원활히 적응을 도와드리는 제도로 마련하고 있는 멘토링과 튜터링 제도입니다. 멘토링 제도는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하여 선배인 멘토가 자신의 학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편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학업 생활에 관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건 역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왼쪽 하단에 보시면 멘토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튜터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학과 튜터 2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학교의 학사 일정, 원격 교육 방법 등 전체적인 학교 적응 방법을 여쭤보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또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 왼쪽 하단에 튜터링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멘토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멘토는 따로 이제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시고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튜터링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튜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따로 지역대학이나 아니면 튜터님에게 따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튜터 또한 운영 사이트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꼭 이용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행정학과에서 총 튜터 2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튜터님은 이제 행정학개론에 배정되신 오선현 튜터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튜터님은 2학년 과목 인적자원관리론, 3학년 비교행정론 과목에 위촉되신 허유경 튜터님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튜터님 이외로도 학우님들의 학습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첫째는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송대 학습 사례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베스트 학습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고 어떻게 과제물을 쓰고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방송대인들을 위한 컴퓨터 길라잡인데 방송대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하는 대학인 만큼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하는지 어떻게 강의를 듣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PPT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저 이제 빨간색 네모칸 있는 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다음은
교재 구입인데요. 교재 구입은 아마 등록금 하실 때 같이 납부하셔도 되고, 혹시 만약에 그때 구입을 못 하셨으면 저희 홈페이지 하단에 출판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따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학부 구독인데요. 학부 구독도 역시 등록금 납부 시 학부 대금을 등록금 합산하여 동시에 납부 가능하시고, 다른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유노 위클리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따로 별도로 구독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장학금인데요. 저희는 크게 교내 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장학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따로 이제 행정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 장학복지팀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 자치 활동인데요. 아까 강문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각 지역 대학별로 학생회, 스터디 모임, 동아리, MT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 대학에서 학생회나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니 추후에 저희 통합 사이트에서 관련된 연락처를 통해 이쪽으로 꼭 연락을 하셔서 많은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기타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 상담, 도서관, 진로 심리 이런 거를 이제 상담하실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안내되는 전화 상담이나 그런 쪽으로 연락하시면은 바로바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혹시라도 저희 학교 없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신다면 아래에 안내되는 전화번호와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학과 상담이 아니라 학부 과정 학습 상담을 맡고 있는 행정부서를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네, 이는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행정학과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바로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것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점을 정기용 조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만큼은 꼭 가장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저희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질문된 답변을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학교 홈페이지의 기본 화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명이 끝나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이 앞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학과라는 탭이 있고 행정학과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학과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제가 설명이 끝난 이후에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대학 홈페이지 들어가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속하신 지역대학의 출석 수업 일정이나 시험 관련 등 세부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역대학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확인하기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학사나 시험이나 성적, 일반 관련해서 다양한 공지사항은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아래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로 처리된 학사 공지, 시험 성적, 일반 공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맞춤 정보 확인하기라고 있는 칸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미 벌써 로그인을 다 한번 해보셨을 텐데 맞춤 정보 들어가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은 예시 화면일 뿐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화면이 좀 다를 수도 있음을 이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수강이나 수업, 출석 수업이나 여기 성적이나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의 개인과 관련된 일정이나 성적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자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상반기 학사 일정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학교 행사 일정들이 지금 조금씩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등록은 정규 등록은 이미 벌써 끝났고 지금 추가 등록 기간이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정되고 최종 등록이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 일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되고 여러분께서 속하신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일정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석 수업 대체 시험 또는 과제물 변경 신청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5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시험일은 6월 7일 날 진행됩니다. 2학기 중간 과제물 제출은 3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학위 계절 수업 수강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학위 계절 수업 등록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등등이고 가장 중요한 1학년, 2학년 기말고사는 6월 14일, 3학년, 4학년 기말고사는 6월 21일에 진행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행정학과 한 학기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행정학과 등록금은 한 학기당 입학금은 0원이고 수업료 34만 3,800원으로 총 34만 3,8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학과 학점 인정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라고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행정학과는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또 여쭤보시는데 저희 아까 1부에서 저희 교수님들께서 설명하시는 과목 이외에도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제가 한번 소개가 끝난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학과 졸업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0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입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양 과목 24학점 이상, 전공 과목은 신입생은 51학점 이상, 2학생 편입생의 경우에는 60학점, 3학년 편입생의 경우에는 69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수업의 수강 대상과 개설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또 여쭤보시는데요. 계절 수업 수강 대상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 이하로서 성적 향상 또는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휴학생에게 대상입니다. 아래 이제 일정은 한 번 더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출석 수업 대체 시험, 기말 시험 문제와 정답이 이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정답을 기입한 OMR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OMR 카드에 답변을 기입하면은 그 시험 OMR 카드는 소속 지역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마킹을 잘못할 경우에는 뭐 그런 질문할 경우에는 소속 지역 대학에게 여쭤보시면 되고 또는 이제 문제와 정답 관련 이의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과목 교수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이나 이의 신청을 하시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고 정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간단한 소개를 마쳐드렸고요. 직접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학사공지 그리고 시험 일정, 일반공지 등 다양한 뉴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방송통신대학 관련 뉴스가 있으니까 꼭 놓치시지 마시고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사공지 일정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더보기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이번 학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사공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공지사항만 잘 체크하시더라도 전혀 학사 일정을 놓치거나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 반드시 생각하시고 공지를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바로 이 시험 성적 공지인데요. 여기는 각종 시험 일정 안내라고 2월 5일에 나왔는데 나중에 추후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지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입학 안내에서 여러분께서 알고 싶은 내용들 다 설명이 나와 있고, 저기 대학 생활, 그리고 대학 생활에도 이렇게 학사 흐름도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께서 보시길 또 중요한 화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지역대학, 여기서 이제 서울지역대학으로 소속되어 있으시면은 서울지역대학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서울지역대학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지역대학 안내하고 출석 수업 정보, 여기 출석 수업 일정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또 행정학과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행정학과를 누르시게 되면은 행정학과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학과 소개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아까 설명드린 여기 최정원 조교, 최하영 조교가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저희 행정학과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과목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과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1학년 1학기부터 쭉 다 나와 있는 저희 학사 전체 교과 과정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전공 교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지금 전공 교과 소개 칸에 다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 더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정보란에도 보시게 되면은 학습 정보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위 과목들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1학년인 행정학개론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행정학개론 상세 보기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저희 강의 주제부터 시작해서 세부 내용, 이렇게 어느 분 교수님 담당하고 계시는지, 한번 실러버스, 즉 학업 계획서 같은 내용들을 쭉 확인하실 수 있고, 시험 정보도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일정 역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학생 광장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학생 게시판이라고 해서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께서 올리는 이런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런 책 나눔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학생 활동 소개라고 해서 저희 스터디, 행정학과 스터디들, 그리고 학과 학생회, 그리고 스터디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광장에 저희 공지사항, 저희 학과 공지사항입니다. 저희가 오늘 1학기 오리엔테이션 행아웃 진행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학과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고, 학과 갤러리에 가시게 되면은 저희 학과 행사했던 사진들이 쭉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문 내용이 진행될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그리고 추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 자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 추천할 만한 사이트를 저희가 목록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행정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고, 정부기관 나와 있으며, 쭉 아래에 보시면은 지방자치, 그리고 기타라고 해서 국회나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논문이나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지막 게시판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지금 저희 행정학과 게시판에서 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질문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행정학과에서 하나의 사이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이트는 저희 최하영 조교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저는 최하영 조교가 끝난 이후에 질문과 응답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내를 좀 설명드렸던 최하영 조교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학우님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통합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행아웃 지금 시청하시는 그 곳에서도 파란 글씨로 행정학과 통합 사이트 바로가기라는 걸 누르실 수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저희 아까 정기용 조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 광장, 공지사항,
보시면 저희가 행정학과 통합 사이트 안내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따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통합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총장배 전국 학술대회 사진이고요. 저희 밑에는 이제 작년에 새로 촬영했던 행정학과 홍보 영상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재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아웃 오리엔테이션 영상도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행정학과 소개, 교수님 소개, 교과목, 개설 교과목 소개 등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나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은 정보를 저희가 한 페이지에 담아드렸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지역대학에 어떻게 컨택을 하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쪽에 스크롤을 좀 내려보다 보시면 저희가 지역대학 주소, 지역대학 SNS가 있는데 이쪽 지역대학 SNS를 클릭해 주시면 각 지역대학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학생의 스터디 카페, 뭐 오픈 채팅방, 스터디 주소들 저희가 총 망라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몇 번 이제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학생의 분들이랑 지금 이제 신편입생 분들이 아마 접속하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지역대학에 어떻게 다음에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걸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신 학생의 분들이나 이제 회장님들이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 오셔서 해당 소속 지역대학 클릭하시면 이제 뭐 부산 지역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뭐 밴드, 오픈 채팅방이 있고 강원 지역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있으니 이제 꼭 여기 클릭하셔서 이제 학생의 분들도 이제 만나보시고 동문분들이나 아니면 임원분들도 만나보시고 동기분들도 꼭 만나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추후에 계속 이제 학사 안내나 학교 생활 상담, 학교 행사 등 각종 정보를 원활히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니신데 사실 저희가 좀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작성을 하셔야 이제 지역대학 회장님들께서 선생님들의 이제 번호를 받고 이제 추후에 지역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라던가 모임, 수업이나 스터디 모임 같은 거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통합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역대학 회장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보면 이제 상담 같은 거는 이제 교과목 관련 상담이 어떻게 하는지 뭐 기타 상담 이런 것도 저희가 쭉 망라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한 번씩 클릭해 보시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행정학과에 원활히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통합 사이트 관련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아까 정기용 조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1년에 몇 번 정도 학교 가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1년, 이게 1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한 학기에 수업을 한 7개 정도 보통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은 각 과목당 출석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출석 수업 대신 과제물 수업이라는 것들은 과제물 수업은 출석 수업 대신에 과제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게 한다면은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당 한 학기에 6시간이 진행됩니다. 이 6시간은 하루에 다 진행될 수도 있고 이틀 동안 3시간씩 나눠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은 만약 5과목을 출석 수업으로 들으시게 되면은 보통 6, 30시간 대략 짧으면은 5일, 길면은 약 열흘 동안 출석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출석 수업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도 여러분들께서 지역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시게 되면은 대략 한 학기에 10번 정도 오시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과제물 대체 과목은 온라인 강의가 아예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과제물 대체 과목이라는 것은 출석 수업 대신에 과제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지 강의는 똑같이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이든 과제물 수업이든 전부 다 온라인 강의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출석 수업을 할 것인지 과제물로 할 것인지 이 차이점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제물 수업이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진행된다라는 점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튜터 지도와 멘토링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튜터 지도가 어떤 내용이죠? 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튜터 선생님을 이제 따로 위촉이 되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과목당 해당되는 질문을 하시고 이제 그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고,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멘토링은 이제 정기용 조교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희 행정학과에서 따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과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멘토링 시스템이라는 곳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선생님? 열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멘토들이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과 수업에 대한 내용이 아닌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학교 전체 상황에서 궁금한 상황들, 이제 학교 행사나 이런 내용들을 말 그대로 저희 선배들이나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선배 또는 저희 조교들이 참가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 튜터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대한 설명과 튜터 지도를 해주는 반면 멘토링은 저희 학교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생활을 여러분에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라고 송윤아 분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추가 신청 기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수강 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는 끝났고요. 이제 2차가 이제 20일 목요일부터 21일 금요일에 2차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신청 기간은 26일 수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과 등록 기간은 동일하니까 꼭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 공지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에서 학사 공지에서 수강 신청 안내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차 신편입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이 부분을 지켜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재학생이나 복학생, 재입학생분들이 계시면 이 기간에 수강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또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은 질문이 더 이상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왜 아직까지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모르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에서만 질의응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행정학과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조교들의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이 더 이상 아직까지 더 이상 올라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